수업할 때마다 맨날 개인 단어당 20번 보면은 20번의 중심 내용은 우리 걱정을 항상 하면서 살잖아. 근데 걱정이라는 게 너네 의지대로 멈춰질 수 있대. 걱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래. 멈출 수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죠. 걱정을 거부하면은 만족감이 찾아온다는 게 이 지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 문장에서 일단 이행문을 제대로 외웠다면 이제 상기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over 위치에서 동그란 괄호로 묶잖아.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하니까 주어 동사는 뭐 따질 게 없죠. 주어랑 목적어로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지는 거니까는 관계대명사 뒤에서 주어랑 이제 목적어가 있죠.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위치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위치로도 시작할 수 있어. 위치. 첫 단추 관계사 파트에서 주관식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연습했던 부분이거든. 얘를 위치로 시작해도 되는데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위치 뒤쪽은 문장을 불완전한 형태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또 모르는 친구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치로 시작하면은 뒤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동사 형태가 있는데 convince. 이 convince가 열어 뒤에 문형이 나와. 근데 여기는 convince A 대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가 나올 때마다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가로 두 개를 칠 겁니다. 해석은 A를 주어 동사 하도로 설득하다. 히읗은 하다의 줄임. convince A 대 주어 동사 A를 그쵸, 주어 동사 하도록 설득하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줄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너의 아이를 걱정의 의미가 없도록 설득하는 것은 그쵸, 이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일단 할 텐데, 그쵸, 너의 아이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가로 두 개 치면 되겠죠. convince A에 해당하는 게 your children이고 이제 대절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렇게잖아. 근데 and 사이로 다시 한번 대절이 병렬되는 거니까 의미상 이제 여기서 이제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if는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convincing 동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는 그쵸, isn'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문장에서 중요한 이제 문법 포인트가 또 뭐가 나오냐. would be, they would be more content if they didn't worry. 가정법 과거에 해당되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얘는 if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if가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이 부분에 나온 거지. if didn't worry. 그 다음에 우주쿠마 중에 would 쓰였네. would be.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해야죠. 현재. 형태만 과거고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니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죠. (21번) 지문은 이제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 1번 문장의 첫 번째 나오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대조되는 표현이 3번 문장에 나오는 산업화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Industrial Era.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뭐가 필요했고 변화하는 요즘의 정보화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문법적으로 2번 영광펜을 쓰는 게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건들에는 2번 영광펜. 변형을 최소화해야죠. 산업화 시대에는. 그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 산업화 시대에는 변형을 최소화하는 게,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거든. 근데 정보화 시대에는 1번 형광펜으로 표시할게.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maximizing variation. 완전 반대죠.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필수야, 필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너네는 연필로 1번 이거는 따라 쓰지 않아도 되고, 너네가 형광펜 치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1번, 과거에 필요했던 걸 2번으로 연필로 적으면 될 것 같아. 연필로. 자신 있으면 형광펜으로 하세요.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난 무조건 맞는다 하면은 지문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산업화 시대에 해당하는 소양을 2번이라고 적고 이렇게 밑줄 치면 되잖아요, 연필로.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것을 이제 1번이라고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표시하면 된다. 그 다음 3번 형광펜. 여기에 이 지문 내에서는 1번이랑 2번 형광펜을 이런 식으로만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 다음에 9번 문장에 9번이 아니네요. 8번에 이러한 상황이 또 어떠한 상황인지, ABC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되는 표현이죠. 두 개다. 5번이랑 8번. 그 다음 여기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대신에 이게 함축하는 게 지금 1번이거든요. Foster variation within an organization. 얘 밑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빌드 재즈 밴드 있죠. 그 밑에다가 선택지 1번 표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이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와는 달리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기차가 너무 느리게 온다, 지하철이, 혹은 뭐 화재 경보 그런 훈련? 이런 거 하고 있다 하면은 낯선 이에게 말을 걸게 된다는 그러한 관련된 지문이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옆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된다. 그런 사회적 경계라는 게 무너지게 된다, 쉽게. 이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인데, 일단은 이 지문에서는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주어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동사가 is. 왜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걸까?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야? 그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부정어구, 두 번째가 장소 방향의 부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고, 부사구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어죠, 보어. 형용사 보어, 비동사의 보어,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심지어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돼? so, that. 얘 so that 구문에 해당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so that 구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원인이야, 원인. so a, 원인. 너무 중요해서 얘는 결과의 접속사죠, 결과의 접속사. so that 구문에서 that은 접속사다, 이 that이. 결과의 접속사. 그러니까 얘를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도 없겠죠. so that 구문에서 that이 결과의 접속사라는 것만 알아두면은 위치로 바꾸지 못한다는 걸 당연히 알 테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8번 문장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 뭔지 아는 사람. 만약에 노동자들이 듣는다면, 그쵸, 가정법 과거가 다시 한번 나오죠. 가정법 과거. 여기에는 우리가 외운 대로 if 나온 다음에 주어 heard,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우주쿠마 중에 우드 패스가 나왔네. 가정법 과거인 거. 그 다음에 구조로 봤을 때 if 나온 다음에 that 네모 괄호로 묶고 비즈니스 was, and 뒤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이 redundant에는 어떤 표시하면 될까? 물결 표시죠. 그쵸? made 뒤쪽에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일까? to be made는 투부정사 수동태인 거. 투부정사 수동태. 왜냐면 사람들이 해고되는 거거든.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되는 거.
얘를 문법적으로 틀리게 쓴다면 to make로 쓰면 안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사람들은 그 직원을 얘기하는 거거든. 직원이 be going to 해고가 되는 게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다 맞추려면 해석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질문 23번. 23번에서는 우리 예술이라는 건 당연히 그 장소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은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거든. 그래서 5번 문장에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관점을 의미하는 건지 앞문장에서 찾으면 된다. 이렇게 앞문장과 연결시키는 건 전부 다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의 힌트다. 이런 거 특히나 약한 친구들이 있죠. 몇 번은 훈련해도 내신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런 부분 좀 더 유의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6번에도 역시나 이러한 관점. 이게 전부 그 다입니다. 네. 10분 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주제문은 6번으로 고를게요. 1번 문장 미어이 단순히 그거 설득하는 거 있잖아. 너의 아이를 걱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설득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만족할 거라고 설득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멈추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여기도 우리가 이 행문에서 나온 stop A from B라는 표현이 나오죠. A가 B 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네. 야, 너 걱정 의미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걱정을 멈추게 하진 않을 거래. 어떤 이유에서 너네 같은 젊은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야. 뭐라고 믿냐면 걱정이라는 게 인생의 사실이다. 이건 인생의 진리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믿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위치의 선행사는 이 팩트니까 인생의 진리,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little, 거의 혹은 어떠한 통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 거죠. 이렇게 네모가루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요. 위치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쓰면 될까? 위치. 그쵸? They have little. or도 마지막이 뭘로 끝나면 돼? over로 끝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거로 내신에서 이렇게 문장이 변형돼서 출제돼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over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들은 심지어는 멈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은 너는 뭐 부모나 어른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역시나 댐에 다시 한번 네모가로 A에 해당하는 거니까 convince A 대 주어 동사에서 A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답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대절에서 주어는 were이고 동사는 is죠.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거죠. 네모가로는 여기에서 묶을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는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답니다. 걱정거리 같은 게 비유하자면 예시를 들자면 마치 기으트, 죄책감이나 두려움처럼 nothing more than 얘 only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감정이야. 감정이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감정들처럼 무엇에 영향을 받아? 의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걱정이라는 게 의지로 멈출 수가 있다고? 여기서 tell은 수요 동사죠. 그들에게 얘기하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eliminate,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단순히 refuse to, 거부하면 되는 거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refuse도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받는 동사로 나오죠. 이 행문에 보면. 그 다음에 explain, that이 이제 목적어입니다. to them은 전명으로 사이에 끼어든 거고 얘 that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는 친구는 굳이 빨간색으로 안 해도 되긴 하거든. 이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뭘까? They, 그쵸? They will stop. 그 다음에 두 번째, will begin. 이렇게 되는 거죠. if는 부사절로서 세모가로로 묶이니까 그들, 즉 젊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거부만 한다면 걱정한 채로 행동하는 걸 거부하잖아. 근데 무엇과 관계없이 그들의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 채로 행동하는 걸 거부한다. 즉 걱정하는 걸 거부한다면 세모가를 여기서 묶을게요. 아 맞죠? 그들은 마침내는 stop ing 걱정을 느끼는 걸 멈출 것이라는 거죠. 걱정하는 걸 거부해? 의지가 있어. 내가 걱정하는 걸 멈출 거야라고 거부하면 그들은 마침내는 걱정을 느끼는 걸 멈출 거다. 왜냐면 이건 의지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기 시작할 걸. 컨텐트먼트, 만족감이라는 걸. 근데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걱정이 없는 삶이 동반하는 그러한 만족감이죠. 즉 걱정이 없으면 만족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 걱정이라는 게 의지를 멈출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글에 따르면 와닿진 않습니다. 사실 네모가로로 닫고 걱정을 멈출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글입니다. 의지에 따라서. 그 다음 21번 일단은 그 형광펜을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에서 찾은 거 있어? 1번 일단 우리 1번 문장에서 형광펜 쓴 거 있으세요? 하늘색이랑 노란색 중에? 하늘색 있죠? 어디부터 치면 될까? Error prevention and repeatability replicability 그쵸? 복제 가능성. 그러니까 오류를 방지하고 내가 여러 개를 반복해서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산업화 시대, 공장에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나 중요했던 거고 2번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쵸? Creative speed and keenness는 몇 번? 1번이죠. 노란색. 이거는 정보화 시대, 오늘날 창의성과 속도와 keenness는 명민함, 되게 빠릿빠릿한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에서는 노란색 형광펜 친 거 있어? 하늘색은 있나요? 없나요? 치신 분? 그럼 일단 여기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2개는 어디다 쳐야 되는지 알겠어? 5번 문장에서 it to 이거 가주어 진주어 일단 아닌 건 알지? It's failing to attract top talent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이 이시지칭하는 거 그것은 실패하는 거다. 최고의 재능을 끌어들이는 걸 실패하는 거래.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biggest risk죠? 그러니까 여기서 it to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어디다 쳐야 돼? 나데이? 벗은 어디 있어? 세미콜론이죠. 나데이 법비. 6번 문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하늘색 치면 될까? 산업화 시대에 중요했던 거. consistency랑 repeatability. 아까는 replicability라고 나왔는데 1번의 마지막 단어. 여기서는 repeatability로 나오네. repeatability. 그 다음에 1번 형광펜 쳐야 되는 건 뭐냐? 노란색,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거. 6번 문장에서 뭐 찾으셨나요? 그쵸, fresh thinking이겠죠. fresh thinking. 문맥상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 유추할 수 있을 텐데 7번 문장에 많은 작은 실수는 어디에 해당할까? 1번이죠. 실수가 나쁘지 않아. 중요해. 실수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는 rules and process는 이제 산업화 시대에나 중요했던 거죠. 규칙을 따르고 과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9번 문장의 심포니는 그쵸. 그 다음에
conductor and sheet music이 의미하는 것도 역시나 산업화 시대에 중요했던 거. 그 다음에 재즈 밴드는 1번에 해당하는 거고. 1번 쳤습니다. 1번 잘 안 보이네. 1번 재즈 밴드에. 그럼 같이 한번 여기까지만 보고 1번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더 편할 거거든. 오늘날의 그 정보화 시대에 그 많은 회사에서 그 다음에 많은 팀들에서 오브젝티브는 명사로는 목표나 목적이고 형용사로는 객관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목표라는 게 더 이상 오류를 막거나 replicability 혹은 그 복제 가능성이 아니랍니다. 그쵸? 내가 얼마나 실수를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같은 것을 반복해서 찍어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고 하네. 오늘날의 시대에서 중요한 건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그것은 창의성과 속도와 그 다음에 킨네스, 명민함, 얼마나 빠릿하게 할 수 있는지인데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것도 뭘로 볼 수 있겠냐? its creativity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오브젝티브. 그쵸? 오브젝티브. 아,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구나. 3번 문장. 산업화 시대에서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거든. 과거에는. 그러니까 was라는 과거 동사가 쓰였네.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에서는 오늘날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더 필수적이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다란 위험은 뭐겠어? 실수를 만들고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건 실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1번 형광펜 칠게요. 실수를 하고 일관성을 잃는 것, 이게 정보화 시대엔 중요하죠. 실수하면서 배우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하는 거 괜찮다고, 일관되지 않는 것도 괜찮아. 오히려 뭐가 가장 큰 위험이야? 최고의 재능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발명해내지 못하는 것, 또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못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failing. 뭐 했을 때? 환경이라는 게 변화를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failing부터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1번 형광펜으로 할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1번 형광펜 시대에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게. 그러면 전부 다 투부정사가 걸리는 건 알죠? 이 failing에. 이 정도는 헷갈릴까봐 난 동그라미만 쳐놓을게. 2번 형광펜 문법적으로 중요한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일관성과 repeatability, 반복 가능성이라는 것은 suppress, 억압해버려. 새로운 생각이라는 걸 억압해버린답니다. 너의 회사에게 역시나 수요동사. 수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을 꽉 눌러버린다고 하네. 많은 작은 실수들이 있잖아. 가끔씩은 고통스럽긴 하지. 실수하는 게 우리도 틀리기 싫으니까. 근데 이런 작은 실수 같은 게 조직이 배우도록 한답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래. 심지어 실수를 하는 게 혁신의 사이클, 그 주기에 있어서 실수가 중요하구나. 학습하는데도 마찬가지죠. while이랑 sometimes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뭐가 지금 고통스러울까? 그럼 뭘로 받으면 돼? mistakes라고 쓰면은 안 되고 they or이다. they are. 그러니까 분사 구문인 거 painful만 남아있는. 모든 발전의 핵심인가 봅니다. 실수를 하는 게. 이러한 상황에서 있잖아. 규칙과 과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최고의 답변이 아니랍니다. 비유하자면 교향 악단이라는 것은 너가 go for 하면은 무엇을 추구하다.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너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for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그 conductor, 지휘자와 sheet music 악보를 그냥 뒤에 내버려 두랍니다. 그 다음에 재즈 밴드를 대신에 만들래. 결국에는 변화를 촉진시키라는 거죠. 조직 내에서. 8번 문장에 이러한 상황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규칙과 과정이라는 게 답변이 아니다. 최고의 답변이 아니다. 많은 실수가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7번 문장.
많은 실수가 조직이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실수가 도움이 되고 중요한 상황이죠. 결국에 7번 문장을 요약하면 실수가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오히려 실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라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결국에 그래서 명진아 뭐라고? 한번 대답해봐. Maximizing variation is more essential. 그쵸? 4번 문장이죠. 오늘날의 창의적인 회사에서는 오히려 변화를 만드는 게 필수적인데 이러한 상황에선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좋아져. 뒤에 문장 읽어보면은. 그래서 주제문은 저는 4번으로 고르겠습니다. 4번. 오늘날의 창의적인 회사에서는 오히려 실수라는 게 필수다.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필수다. 변화하려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22번. 1번 문장의 threatening은 얘 현재 분사죠. 어떠한 새롭거나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allow 동사네. 우리가 결정을 만들도록 하고 이것은 정보를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뭘까? situation. 아니고 결정을 만드는 것으로 봅시다. 위협적인 상황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즉 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정보가 필요하지.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정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중요한 게 원인돼서 그 재난 동안에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회적 경계라는 게 자주 낮아진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3번 문장부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 우리는 그 talk to stranger, 낯선 이에게 말을 건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러냐면 우리가 절대로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방식. way랑 we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 way랑 we. that은 다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how 쓰면 될까요? 아니죠. 그럼 뭐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죠. 선행사가 무조건 way라고 how가 생략된 게 아니라고 그 첫 단초에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명백하게 consider이 타동사라는 걸 알잖아. 그쵸? consider이 명백하게 타동사라는 걸 알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걸 알죠? consider.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는 관계 부사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겠죠?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등급의 disruption, 혼란 있잖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어? fire drill, 소방 훈련이나 매우 늦는 기차와 같은 이러한 것도 수요동사네. 얘도 수요동사.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것 같답니다. 뭐 할 허락을 하냐면은 일반적인 예의범절을 깰 허락이죠. 그 다음에 얘기할, 그 낯선 이에게. 그 다음에 더비더비니까는 끊을게요. 제가 요렇게 주어 왼쪽에서 끊기로 했으니까 얘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 is죠. is. 보통 비동사는 생략될 수가 있다는 거. 쉼표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requirement 왼쪽 이렇게. 얘는 동사가 있네. becomes로. 더 중요할수록, 특정한 대중 이벤트가 더 중요할수록 더 세부적이고 긴급해진답니다. 새로운 소식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는 게. authoritative, 권위 있는 사실에 대한 원천이 없다면, 예를 들면은 그것은 신문일 수도 있고 신뢰받는 방송국일 수도 있는데, 루머라는 게 run riot, 제멋대로 뻗어가다. 결국에 신문이나 방송국이 없다면 루머라는 게 퍼지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루머가 왜 시작되는지 알아? because. 왜 그러냐면은 빨간색 가루로 묶을게요.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랍니다.
그 다음에 and 뒤쪽으로 병렬되는 거는 지금 believe랑 뭐야? feel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이렇게 세모가루로 묶이고 위급상황인데 내가 authoritative 권위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정보 원천이 없어. 내가 와이파이 지금 안 터져? 그러면 루머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믿거든. 그들의 집단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리고 어때? 내가 속한 집단이 위기에 처해 있다? 비록 루머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을지언정 느끼는 거죠. 뭐라고 느끼냐면은 그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에 노동자가 들은 거죠. 그들의 employer, 고용주, 즉 사장, 학원으로 비유하면 원장의 사업이라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강사들이 어떻게 될 거야? 해고가 될 거라고 듣는다면 그들, 즉 직원들은 전달하겠죠. 그 정보. 해고가 될 거라는 정보를 그 동료에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동의어 써드릴 unproven에 반의어 써줄게.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거든. 루머라는 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달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증명된으로 바꾸면은 문맥상 어색하거든. 그래서 proven으로 바꾸거나 본문에서 on을 뺀 거, 혹은 verified 확인된 반의어죠. 그 다음에 confirmed 얘는 알죠. 이런 단어로 바꾸면은 문맥상 의미가 이상해진다.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일단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 주제문은 뭘로 고를까요? 하나 고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에다 별표 쳐오셨어요? 1번이요. 너무 일반적이다. 다른 거. 몇 번? 5번? 5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썩 와닿진 않지만 한 줄 정리 기깔나게 한번 해보세요. 5번. 상황이 위급할수록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 필요가 긴급해진다. 그래서 2번까지 치겠습니다. 2번. 그래서 평소라면 말 안 걸 사람한테도 말 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오늘 하는 지문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1번 문장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예술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 예술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미 방학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예술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2번 문장에서 갑자기 과학은 안 그런데? 하면서 3번에 의견 A가 나오죠. 첫 번째 의견. 과학은 역사적 활동이다. 결국에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거든. 역사적 활동이라는 게. 괄호 열고 써드릴까요? 시간과 장소. 영향. 5. 시간과 장소 영향 5. 얘는 1번 문장을 보고 유추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근데 4번 문장부터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 B. 의견 B에는 뭐라고 해? 과학은 객관적 추구인데? 객관적인 추구야. 과학은 뺐습니다. 얘 객관적 추구야. 문화 영향 안 받아 얘는. 응? 문화 영향 받지 않는다고. 즉 장소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부터. 사람들은 인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뭐라고 인식하냐면은 예술이라는 게 어떤 활동이야? 문화적 활동이라는 거죠. 문화적 활동이래요. draw on은 depend on이랑 동의어입니다. 의지하는 거죠. 예술이라는 건 문화의 영향을 받는 그런 활동인데, 이런 활동이 즉 예술이 의지하거나 혹은 react against
반대하여 작용한다는 건 반발한다는 거죠. 특정 문화적 전통, 즉 목적어 세개 병렬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공유된 이해, 특정 가치와 아이디어. 근데 이게 특징적인 거거든. 시간과 장소에. 그리고 인위치 또 나오네. 그 선행사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그 시간과 장소에서 예술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저 다 닫았나요? 하나 안 닫았죠? 여기 안 닫았네요. 이렇게 됩니까? 한 줄 요약. 예술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즉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과학의 경우에는 하지만 의견이라는 게 다르답니다. 일부 과학자, 예를 들면 위대한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간주동사 나오네. 간주동사. 이 사람은 일부 과학자들은 예를 들면 이 위대한 생물학자 전면 끼어들었네요. 비슷한 관점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역사적 활동으로 본답니다. 예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역사적 활동이야.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거죠. 특정 시간, 장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주격관계대명사 대신 건 알죠? 저 빨간색으로 묶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과학도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이해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맥락, that context. 얘들아, 그 맥락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걸까? that context. 그라고 지칭된다는 건 언급이 됐다는 거잖아. 뭘 것 같으세요, 나아연 씨? 그쵸? 알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쵸? 우리 일찍 가고 싶거든요. 그쵸? 그 맥락이라는 건 특정한 시간과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수업하기 힘드네요. MBTI I. 여하튼 others.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의견. 다시 한번 간주동사. 일부 다른 others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other 뭐겠냐? scientist. 다른 과학자들은 하지만 과학이라는 걸 순수하게 아까는 목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객관적이라는 형용사네. 객관적인 일, 축으로 본답니다. 분사구문 영향 안 받는데? 문화적 관점에 영향받지 않아. 그 다음에 가치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가치에. 갑자기 20 무엇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create it. 이시지칭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아? 사이언스. 그러게. 다른 과학자들은 과학을 순수하게 객관적인 일로 본다. 영향받지 않는다. 문화적 관점과 가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관점과 가치죠. 그것을 만들어낸. 그러게요. 펄스윗으로 볼까요? 사이언스보다는 펄스윗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저도 방금 해석을 하면서 든 의문이었습니다. 과학의 이러한 ing 나오네. 과학의 이러한 관점을 묘사할 때 철학가까지 나오네. 철학
독자인 이 사람은 얘기한답니다. 대은 여기에서 이제 동격이 되시죠? 어떠한 믿음을 얘기하냐면 underlying 근본적인 세계의 질서가 있대. 이런 것까지 나와야 돼. 근본적인 세계의 질서가 있답니다. 동격의 대 맞죠? 뒤에 주어 올절이고 동사 이제니까 there 플러스 비동사 주어 위치에서 동그란 괄호 여기에서 is는 존재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단순히 그쵸? 발견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석한다. 발견되어지도록. 왜냐하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라는 건 발견이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to discover. 해석도 해야 되고 투부정사의 능동과 수동까지 알아야 되는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네. 동그란 거로 여기서 닫으면 되죠. 결국에 순수한 팩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stripped of는 무엇이 없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이 없냐면 어떠한 관계도 없는 거죠. 가치와는. 이해를 도모하려면은 value 왼쪽에 historical이나 cultural을 넣으면 돼. historical or culture.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적인 거랑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팩트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이런 철학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넣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다. 그러니까 과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은 이러한 순수한 팩트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거든. independent of 무엇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라는 뜻이 결국엔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 관계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contingently 혹여라도 인간의 관행 그리고 경험과 일단 여기에서 bear이 같다라는 뜻이 같다. 그래서 bear relationship 하면 관계를 갖다라는 뜻이거든. 뭐 견디다라는 뜻 있는 거 알죠? bear이 견디다. 뭐 고음이 있단 소리 하지 말고 그쵸? 갖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혹여라도 인간의 관행과 경험과 갖는 어떤 관계와는 관계없이 잇 에임 젠장 표시우긴 했거든요. 또 다른 답변 고민해 왔는데도 해석하면서 헷갈리네요.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 2번 더 드릴게요. 에임은 일단 아니고 그쵸 팩트죠 팩트 그쵸 pure 팩트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pure fact 왜 그러냐면은 6번 문장을 이거 해석해서 이해하는 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게 이시 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과학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이러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잖아. 순수한 팩트의 세계를. 근데 이 순수한 팩트의 세계라는 게 어떠한 관계도 없대. 그 팩트가 혹여라도 가질지 모르는 관계라는
사실이 혹여라도 갖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관행과 경험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발견한 사실이 인간의 문화의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관행이랑 경험이라는 게 인간의 문화나 역사랑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팩트라는 게.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 이 팩트라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문화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팩트로 보도록 합시다. 디스 뷰는 이러한 관점을 여기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단순하게 여기로 순수한 팩트의 세계.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과학의 이러한 관점을 묘사할 때는 객관적인 추구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의 객관적인 추구.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independently를 그냥 부사절로 분사 구문으로 볼 거 그랬나? 집에서 천천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문은 따로 고르진 않을게요. 주말에는 지문 5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